이현애 교수님, 제가 그 다음 댓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 댓글은 보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지고 이제 한 말씀 하신 건데요.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 혹은 가족들이 아파서 수술을 요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2차 병원에서 어느 병원 출신인지도 모를 아무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했네요. 응급이 아니라면 가능한 네트워크를 이제 개인적인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상급 병원에 어느 교수님을 찾아가야 하는지 한번 안 묻고 수술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 있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를 크로스 체크를 원하고 닥터 쇼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댓글을 올리셨는데 네.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당연한 심리로 이해가 되지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음, 이게 처음에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질문하신 거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게 어느 병원 출신인지도 모를 아무 의사한테나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 의사 면허 제도를 굉장히 예, 그러니까 허접하게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의대를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쳐야지 되는데 모든 나라는 그 의사라는 그 면허를 되게 이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아니 이 의사가 듣보잡 대학을 나온 무슨 의사야 뭐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면허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음, 대학을 나왔는지가 상관이 없고 그 면허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가 이 듣보잡 대학을 나온 엉터리 의사가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 제도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우리나라의 어떤 직업에 대한 그 자격 관리도 의사 시험만큼 그렇게 음, 엄격한 것이 없습니다. 음, 이 글을 쓰신 분은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라는 그런 면허가 그렇게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정부가 갑자기 2,000명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내년에 이제 1,500명으로 줄였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대학을 이제 증원은 했는데다가 80%를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다 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비수도권 지역은 원래 이제 교수 숫자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는데다가 음, 지금 이번 의대 증원 사태 때문에 이제 계속 당직을 하다 보니까 교수가 원래 하려고 했던 진료, 연구, 그리고 교육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진료만 지금 됐다 하고 음, 나머지 두 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수들이 회의에 빠져서 음, 지금 교수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음, 교수를 수도권으로 옮겨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정말 이제 내년부터는 이 의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허 시험을 쳐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의사교시 합격률이 차이가 나겠죠. 음, 그래서 대학에 따라 합격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면허라는 시험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면허가 있냐 없냐 이제 이게 차이인 것이기 때문에 이 댓글을 쓰신 분이 듣보잡 대학을 나온 뭐 누군지도 모를 그런 허접한 의사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면허 안타깝습니다. 제도에 대한 예, 신뢰가 조금 예, 부족한 네, 그런 네. 그러니까 면허 제도가 의견이다. 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허접한 음.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이제 출신 대학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아마 이분도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의사는 굉장히 경험이 중요한데, 그 상급병원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뭐 진단하는데도 경험이 필요하고, 이제 뭐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는 많이 이제 경험해 본 분들이 더 잘하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래서 어떤 그 의료 치료의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고 싶다는 게 이게 인지상정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게 모두 한쪽으로 몰리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들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굉장히 그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곳이 지금 갑자기 지금 뭐 의사들도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교수들 정도만 이제 알았겠죠. 예. 왜냐하면 저희 울산대학도 너무 교수가 많다 보니까 이 의학 교육에 약간 이 허점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 울산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의학 교육이 옛날 같지가 않구나 이걸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전 국민들이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았고 근데 그게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가 앞장서 가지고 망치려고 하고. 그 잘 가고 있던 그 우리 의학 국제 인증을 교육 받은 그렇죠. 의학 교육 그 관리 시스템을 지금 망가뜨리려고. 그런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진짜 발생할 수도 뭐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 출신 네. 대학보다 면허가 있냐 없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사는 실력이 있고 어떤 의사는 실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질 관리를 계속 이제 한번 의사가 됐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교육을 받고 이 사람이 하는 이 이제 의료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람이 혹시 너무 사고를 많이 내지는 않는지 뭐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이 사람한테 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보건복지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 관리를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의사가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메인터넌스를 안 해서 이 사람이 실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최신 지견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제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오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런 의사들은 퇴출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다라든지 그런 의사를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퇴출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모든 의료기관이 다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조금 다르게 말을 하면은 모든 의사가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만 있으면은 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 의사가 이제 실력이 처음에는 이제 일정 기준 이상을 통과를 했겠죠. 의사 면허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누구는 계속 그거를 유지하는 사람, 조금씩 계속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점점 까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그럼 배제를 해야 되겠죠.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비윤리적인 그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배제를 하려면 요양기관 계약제를 해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만 계약을 해서 이 의사만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하고 실력이 없는 의사는 니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알아서 해. 뭐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가 어느 정도 검증된 의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고 이 사람들은 넌 모르겠다 나 알아서 해라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의사 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든지 이제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겠죠. 그래서 이 원래 건강보험 제도는 요양기관 계약제하고 원래 이게 세트예요. 세트인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제 원래 계약제를 하다가 당연지정제로 바꿨거든요. 1979년부터 당연지정제로 바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요. 어떻게 말하면은 돌팔이 의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실력이 없는 의사가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도 있군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지정제,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다 건강보험을 하고, 근데 행위별 수가제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행위를 하기만 하면 건강보험이 수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제 치료를 잘해서 뭐 잘하는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퇴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면은 망치게 되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너무 오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한 애가 되는 것처럼 이게 국민들에게 너무 막 모든 걸 막 해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들을 해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전 이제는 끝을 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전에 그만뒀었어야 됐는데 계약제로 전환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지금이라도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음. 이게 나쁜 의사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하는 의사는 그냥 단순히 면허만 있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정부가 개런티를 하는 의사이구나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아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어느 대학을 나온 뭐 듣보잡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부가 개런티를 한 보증을 한 그런 의사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면허제도 자체가 개런티이지만은 그 개런티를 계속 유지해가는 거, 그 퀄리티를 계속 유지해가고 최신 지견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정부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요양기관 계약제가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계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대부분은 열심히 하지만 이제 성실하게 계속 이제 저널도 찾아서 읽고 계속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있긴 있다는 거. 왜냐면 의사도 뭐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냥 인간이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선량하고 성실하게 환자를 보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퇴출이 안 되고 계속 남아서 환자들을 괴롭히게 방치한 것이 누구다? 보건복지부. 그러네요. 그런데 저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그거는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딱 하나, 의료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자가 하나, 네. 단일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에 네. 그걸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단일 보험자여도 가능해요. 계약제를 하는 게. 그러면은 보험자가 없는 의료기관이면 이제 민간의료보험이라든지 그렇군요.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다 네, 이제 네. 자부담을 해야 네.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요 부분은 이 의사 면허의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아주 성기능도 있는데, 우리 의료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앞으로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는 이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를 또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의료 보험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치료비도 많이 내고 한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은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텐데, 보험자가 여러 회사가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보험회사가 좋은 의사를 골라가지고 자기 보험회사에 이렇게 커넥션된, 그러니까 계약하는 의사들을 병원 단위로도 하고 교수나 의사 개인 단위로도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좋은 회사일수록 수준이 높은 의사와 계약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의사들도 또 보험회사를 또 선택해서 하게 되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어느 시스템에 있는 어느 보험회사 그 네트워크에 있는 의사들이 잘하더라 이런 게 좋으면 서로 또 긍정적인 게 있겠네요. 네. 그 처음에 그거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죠. 근데 하나만 있어도 이게 내부 경쟁을 이제 만들 수는 있거든요. 이건 좀 정책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기는 보험자가 그러니까 독점을 하면 잘 되는 게 원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둘 또는 셋 정도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어떤 이유로 단일 보험을 해야 된다면은 그 단일 보험 제도 내에서 내부적으로 경쟁을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정책들은 대체로 경쟁을 싫어하고 경쟁을 기피하고 경쟁을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게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이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의사가 아니다. 나름 면허라는 그런 걸 했고 계속 그 실력을 유지를 하고 더 좋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의사 질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잘 이루어지려면 요양기관 계약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실력 없는 의료기관이나 실력 없는 의사가 도태가 안 되고 그냥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건강보험 재정만 축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닥터 쇼핑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이니까 크로스 체크를 원하고 닥터 쇼핑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뭐 인지상정이죠. 이 인간의 생각인데요. 이제 이분은 이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제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댓글 다신 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뭔지 모르는 건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에 특히 뭐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보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댓글 다신 분이 저렇게 쓰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네. 이해는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어떤 점이 이제 잘못 아시는 건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아니 뭐 건강보험 자체가 그러니까 의료보장 제도가 무상의료 공영제가 있고 사회보험제가 있어요. 두 개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제도인데 의료보장의 특징은 이게 비용 부담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더 자주, 더 좋은 거 이런 거 하고 싶겠죠? 근데 대신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이게 특징이거든요. 비용 부담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더 좋은 걸 누리고 싶어 하는데 더 자주, 더 많이. 근데 그거를 이제 제한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원하는 대로 환자의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환자는 요 단계까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환자는 좀 더 고가의 장비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 환자는 여러 과의 교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병이다. 이런 식으로 그 환자의 그 질병의 특징이라든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점점점 단계가 나뉘어지고 그 단계를 결정하는 건 의사다 말이에요. 의사. 정보가 비대칭하다고 댓글을 쓰신 분도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AI가 많이 발전하고 하더라도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찰 소견, 각종 검사 소견, 그리고 의학적 지식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어떤 이제 합당한 결론을 내는 거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지 AI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의사가 선한 청지기로서 이제 대리를 하는 거죠. 이제 환자를 대리해서 좋은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이 환자는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아니면 이 환자는 여기로 더 보내야 된다. 아니면 이 환자 저까지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도가 이어지지가 않아, 유지가 되지 않아. 여기에서 나오는 컨셉이 연금보험 뭐 이런 거 할 때 가끔 나오는데요. 네.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선한 청지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예요? 이 농장을 지키는데 내가 농장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농장 주인이 아니지만 농장 주인을 대리해서 마치 이게 내 것인 것처럼 성실하게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선한 청지기 개념이라고 하는데 스튜어드십이라는 거는 공적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게 내 돈이 아니지만 그냥 내가 적당히 이렇게 뭐 눈치 보고 해가지고 떡고물만 받고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적 재정을 이용할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내가 부수적으로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는 없더라도 내가 이걸 책임지고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정신이 스튜어드십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강보험이라는 이 의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선의에 기대는 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돈을 쫓지 않고 이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최선의 결정을 해서 나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선의에 기대는 거죠. 그리고 의사도 그렇게 해야 할 성실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결과에 대한 책무가 아니라 경과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 경과에 대한 책무는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서로의 이제 신뢰이기도 하고 환자가 의사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이제 의사가 그 자체로서 그렇게 해야 자기의 어떤 그 직업적 완성도랄까 직업적인 자기 만족이랄까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서로 잘 맞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환자들도 의사를 거의 뭐 사기꾼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몸을 맡기나 모르겠어요. 네. 아니 뭐 최근에 좀 네, 더 그렇게 된것 심해졌죠.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국민들이 막 그렇게 나오니까 의사들도 나는 환자를 굉장히 성실하게 돼 있는데 이 환자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약간의 어떤 섭섭한 마음, 상처, 배신감 이제 이런 것도 느끼고 서로 망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 제도가 의료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없애주는 대신 그럼 막 쓰게 되니까 막 쓰지 않도록 선택권을 제한하는데 이걸 막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이 의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서로 간의 신뢰 이제 이게 있어야지 이 제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환자가 내가
100% 본인 부담할 거다. 그럼 뭘 해도 상관없죠. 뭐 2차 체크를 하든 3차 체크를 하든 뭐 닥터 쇼핑을 뭐 매일매일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 의료보장 제도는 내가 돈을 낸 게 아니잖아요. 난 조금밖에 안 내요. 특히 중증 질환 5%밖에 안 내요. 나머지 9%는 누가 냈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 내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그렇게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 그렇게 돈을 쓴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깔고 있는 그러니까 건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공적 제도를, 그러니까 공적 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낸 이 건강보험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돌려서 쓰는 대신, 쓰는 사람도 성실하게 써야 되는데, 뭐 난 그건 모르겠고, 나는 내가 원하는 최대의 만족을 추구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국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나도 최대의 만족을 누리고 대신 네가 아프면 너도 최대의 만족을 누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최대의 만족을 누리면 되잖아. 이런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도 안 돼요, 그건. 왜냐? 이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도 한정되어 있고, 의사 숫자도 한정되어 있고, 병상 수도 한정되어 있고, 간호사 수도 한정되어 있고,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 낼 인구는 지금 점점 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자원이 적절하다. 네. 우리가 충분하게 이 의료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정의는 내릴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합의가 잘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절제된 의료 이용을 하겠다는 합의만 돼 있고 진짜 그렇게 굴러간다면 우리 뭐 적절하게 비용도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막을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의료가 공급된다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진짜 끊임없는 의료 수요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월급장이에요. 내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샤넬백 좋은 줄 알고 크리스찬 디올 좋은 줄 알지만 300만 원이 내가 급여가 300만 원인데 내가 BMW나 벤츠 타고 샤넬백 두르고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요는 뭐 있겠지만은 그게 내가 감당하지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어포더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어떤 의료 수준을 원하느냐 하는 거는 국민들이 willing to pay, 돈을 얼마나 낼 거냐 이거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돈 이야기는 전혀 그냥 다 빼먹고 그냥 무조건 뭐 이거 더 해줘. 뭐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의료 수요가 늘어나니까는 이거 더 해야 돼. 의사 더 뽑아야 돼. 돈은 누가 내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그래서 다시 얘기를 그분 댓글로 돌아가면 네. 그분이 얘기한 거는 이제 이해는 되지만 예. 그리고 뭐 샤넬백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비유가 또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질환이 뭐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었냐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고 치료가 잘못되면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게 생겨서 뭐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질환이다 그랬다면 그때는 그 병원에서 아까 이제 선한 정직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동네 병원의 의사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질환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그때 의뢰를 하는 리퍼럴 시스템 그죠? 이제 그게 잘 작동하면 사실은 걱정하실 게 없는 거죠. 이분이 내가 지금 내를 봐주는 의사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은 날 보내겠지. 보내주는구나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없죠 우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신뢰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외래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인데 심지어 대학병원인데도 못 믿어. 환자분이 진료 의뢰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써주실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너 책임질 거야? 이렇게 그렇죠. 물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최소한의 위로를 해주는 그런 거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 질서도 없고 막 이런 사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를 우리가 유지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이 개념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뭐 공영방송도 그렇고 아무도 건강보험이 이런 제도라는 거를 말해주지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전 어디 나가서 이게 건강보험이 이런 제도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기회는 없지만 근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평균적인 진료를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싸구려 진료가 아니라 평균적인 그런 진료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나는 최선의 진료를 받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당신은 당신 돈 내고 최선의 진료를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것도 안 돼.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냥 건강보험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이라는 공적인 제도로 이게 평균을 지향하는 이 공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걸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은 요양기관 계약제랑 세트 메뉴예요. 이게 계약제가 없으면 이 제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게 거기서 하고 이 건강보험 안에 들어오면은 고급은 아니지만 표준화된 스탠다드한 거를 걱정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신뢰할 만한 퀄리티로 정부가 개런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참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진료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건강보험이 단일보험이라는 그 문제점, 뭐 그것까지도 이제 말씀하시게 됐는데 원래 질문 다시 돌아가가지고 네. 그분이 네. 말씀하시듯이 가족이? 네. 이현애 교수님 대구시잖아요. 네, 대구. 대구에 네. 부모님 다 계시죠. 예, 엄마가. 예. 예, 어머니께서 네. 편찮으셔가지고 네. 나 서울에 좀 데려가서 좀 치료 좀 해다고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일단 우리 엄마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데다가 바로 가까이 병원이 있기도 하고 예. 그러면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면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가겠냐. 일단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순천향대학에 있으니까는 만약에 내가 수술을 요하는 병이면은 여기서 수술을 받을 거고 수술이 아니고 그냥 아주 간단한 그런 개인 1차 의료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엄마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 그거는 부천에 와서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부천으로 오라고 했던 이유는 네. 일단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수술을 하고 있으면은 엄마 집에 혼자 사시는데 아무도 들여다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시라고 한 거지. 이게 뭐 물론 우리 병원 교수님들이 수술 잘하십니다. 이제 수술 잘하시는데 이게 누가 수술을 잘하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식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본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도쿄 근처에 많이 살고 그 도도부 현에도 그 주요 도시 이런 데 절반 이상 살아요. 다 그래. 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 지역에 머물게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걸 해결해 주려면 왜 자식들 옆으로 가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굳이 뭐 소위 말하는 빅5가 아니어도 자식들 옆에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렇고 자식들의 생각도 그런데 자식들은 평소에 뭐 1년에 몇 번 못 가잖아요. 근데 뭐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근처에 와야 내가 좀 그래도 자주 뭐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2, 3일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겠지라고 하니까 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면은 일단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쫙 깔아야 돼요.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쫙 깔아야 되고 네. 그리고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의 의사와 이 다른 지역에 사는 자식들이 화상으로 매일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숟갈을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진 돌듯이 회진 돌 때 보통 이제 보호자들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을 보호자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환자에게도 회진을 돌지만은 그거와 별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궁금하잖아요, 자식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의사랑 이야기를 하고 오늘 뭐 무슨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렇게 할 계획이다. 뭐 언제쯤 되면 뭐 퇴원을 할 것 같고 아니면 지금은 이제 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전과를 할 거다. 뭐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거죠. 그리고 그게 돈을 매겨줘야 돼요. 수가를 매겨줘야지 그렇죠. 되거든요. 모든 행위에는. 예. 근데 우리는 이게 그 행위별 수까지 얘기는 하는데 뭐 꺼지를 몇 장 썼냐, 뭐 약을 몇 알 줬냐 이런 거에는 돈이 붙어도 상담을 얼마나 했냐, 설명을 어떻게 했냐, 교육을 어떻게 했냐 여기에는 전혀 수가가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유물론적인 수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보험은 이걸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은 굳이 이제 자식들이 있는 대로 안 가셔도 여기에서 이제 그 부모님 계신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현애 교수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정말 불필요한 그런 현상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댓글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좀 네. 마무리 좀 하는 걸로 네. 하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의 소위 유명 교수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건강보험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상급병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같으면은 상급종합병원이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 가톨릭대 이렇게 4개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이스가 4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건강보험의 테두리 안에서 하면 간호간병도 되고 비용 부담도 얼마 없고 뭐 이게 보호자랑 통화하는 것도 다 돈 대주는데 그게 아니고 굳이 다른 지역을 가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100% 본인 부담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환자의 자유도 개런티가 되면서 이 도덕적 해이가 없어지고 제도가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